이게 이제 3억에서 5억 정도로 이제 실투 자금이면은 건물을 구입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하니까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조그만 건물, 뭐 한 뭐 10가구, 11가구 정도의 건물들을 상상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거보다 더 큰 건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3억에서 5억이니까 그게 2배 되는 20세대, 4세대 이러면은 10억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안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자기 자본금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룸 건물의 예. 규모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규모. 예. 네. 일단은 다가구는 작은 규모죠. 다가구는 건물 한 채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한 주택으로 보는 건물들이 3층 이하의 건물이에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가장 작은 규모의 원룸이라고 보는데 2012년도 이전, 2013년도, 12년도 이전에 주차 대수가 강화되기 이전에는 그런 건물들이 방이 12개, 13개, 잘 뽑으면 13개, 네. 12개, 10개 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한 10개에서 한 13개 정도까지가 불법을 쓰지 않고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다세대가. 근데 다가구가. 근데 그거보다 약간 상위는 그리고 다가구 중에 그 이후에 2012년도 이후에 진 건물들은 주차 대수가 강화됐기 때문에 12집까지 못 짓는 거예요. 원룸 투룸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원룸 투룸 이렇게 나가고 막 이래요. 네. 주차 대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8집 가구가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가 수익률이 높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그러니까 그게 방 숫자가 8개, 네. 뭐 7개, 뭐 주인 세대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낮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다가구들이 3억에서 5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알고 계시는 거야. 네. 작은 규모니까 우리가 아파트 갖고 있고 건물을 안 사보셨으니까 건물 사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그런 거 사야 되는 거구나. 알아보면 다 그런 걸 알아보러 다니세요. 네, 부동산 가서도 다가구 사러 왔는데요. 조그만 원룸 건물 사러 왔는데요. 정해놓고 들어가는 실투는 3억에서 한 5억 정도 있습니다. 한 5억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알아본다는 거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건. 그럼 다세대라는 거는 다가구보다는 약간 큰 규모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가 완화돼 있었고 예전에는 주차 대수가 전혀 없었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호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10개 이상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0개부터 20개, 25개까지 뭐 30개도 있을 수가 있고 그거는 뭐 천차만별이에요. 땅이 얼마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긴 한데 그렇게 좀 큰 규모 이런 녀석이 다세대고 그리고 다세대 중에 제가 갖고 있는 건물 중에는 49개짜리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세대예요.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어차피 다세대니까 그렇죠. 다세대로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이 소유할 수 있는 건물 정도가 이 평택이라든지 지역들을 돌아다 보니까 아무리 커야 50개를 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명이 소유하는 한 건물 크기를 보니까. 예. 그러니까 한 명이 갖고 있다는 건물들 대부분 가서 보면 막 100호 정도 있는 오피스텔 건물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다 분양했어요. 다 한 칸씩 짜게서 분양을 했다고. 근데 작은 규모 그 중에서 단독으로 통으로 갖고 있을 만한 건물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 아무리 커야 50%를 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넘어야 뭐 50 몇 개 요 정도. 그렇죠. 네. 50개만 해도 가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데도 돈을 지불해야 어마어마한 건데도 그 정도 수준이 가장 큰 건물이에요.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 건물 중에서는 50호 정도 레인지가 가장 크지 않나. 제가 알아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건물이 개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이야. 근데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생활용 숙박시설도 크게 졌지만 실제 호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100호 이상 된 거는 분할해서 판매하고 있고 심지어 50개짜리도 분할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은 규모들은 대부분 생활용 숙박시설 25개 정도 30개 내외 되는 게 단독 건물로 매매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웃긴 거는 그럼 지금 세 가지의 종류를 말씀드렸죠.
다가구, 다세대, 생활용 숙박시설. 그래서 규모는 다가구는 좀 작고 다세대는 작거나 클 수 있고 커봤자 50개까지 클 거다 이런 거고 생활용 숙박시설은 한 30호 정도가 가장 큰 거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건물 군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3억에서 5억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요? 50개짜리 빼고 그리고 아주 메모드급은 빼고 대부분 다세대도 뭐 30호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실투는 3억에서 5억 정도가 되는 거고 생활용 숙박시설도 30개나 25개가 되더라도 실제 3억에서 5억 정도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는 거지. 아니 다 있다는 게 아니고 다 살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아니고 네. 다가구도요 10억밖에 안 하는데 실투가 8억인 집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레인지를 3억에서 5억이면 작은 규모다라고 생각하는 걸 버리라는 거야. 보통 그렇게 그냥 그렇게 왜냐면 판단이 들거든요. 내가 아직 건물 자체도 없는데 큰 거를 산다는 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알아봄 자체를 알아보지를 않는다는 거지. 보여줘도 너무 커 보이니까. 이거 너 처음 조그만 것부터 해야죠. 근데 실투에서 3억에서 5억 그 이상 뭐 6, 7억 있으신 분이라면 공격적으로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더 저렴한 실투가 저렴한데도 많은 큰 건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다가구에 올인하지 마시고 근데 이런 강의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원룸 건물을 수강 듣기 전에 좀 알아보고 왔는데요. 다세대는 별로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아닌데 내가 보기엔 다세대가 더 많은데?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다세대가 더 많죠. 근데 우리 수강생분들은 다가구가 많지 다세대는 못 봤대요. 그래서 유도신문을 했어요. 어떻게 알아보셨는데? 네. 가서 물어보신 게 다가구 물어보신 거야. 그 공인중개사가 받아들이기엔 다가구사 조그만 건물 사러 왔구나. 그래서 그것만 보여준 거. 네. 근데 실제 우리 시중에 다가구가 많을지 다세대가 많을지 뭐 그걸 저울질하긴 뭐하지만 거의 반반 있다고 보지 않나? 그죠? 다세대가 요즘에 많이 더 많죠. 예,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네. 내가 보기엔 근데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이 3억에서 5억 오르면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기준이면은 조그만 건물 하나 사는 거겠지라고 오해하신다는 거지. 그건 아니고 큰 건물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알아보시는 거죠. 알아보는 만큼 건물은 보이고요. 그리고 그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 거지. 3억이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레인지는 한계가 있어요. 5억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종류의 건물을 보겠지. 그렇죠. 그리고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는 과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 건물을 알아볼 때 어차피 살 것도 아닌데 뭐 당장 우리가 알아본다고 해서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라고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다세대 다가구 이 구분하지 마시고 다 보세요. 세금 많으니까 난 다가구는 안 볼 거야. 난 다세대만 볼 거야. 이럴 필요도 없어요. 다가구도 보세요. 안 살 거잖아. 안 살 건데 뭐 그거 뭐 본다고 뭐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보는 게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알아보고 만약에 세금이 문제가 없었다면 요게 좋은 녀석이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면 눈높이가 높아지고 많이 볼수록 이제 내가 투자할 만한 이게 투자를 할 때도 이게 반드시 사야겠다는 확신이 들 거라는 거예요. 많이 본 사람은 확신이 바로 와요. 그 중에 최고라는 물건을 찾았으면 되는데 내가 3개밖에 안 봤어. 그 중에 최고는 확신이 안 들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내가 30개의 물건을 봤어. 20개의 물건을 봤어. 50개의 물건을 봤어. 그럼 그 중에서 이게 최고의 물건인데 라고 하면 확신이 들 거라는 거지. 이건 사야 돼. 그러면 수익률표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제가 봐드릴게요. 그렇죠. 근데 30개를 다 보내주면 안 되죠. 그럼 저 쓰러지는 거예요. 그 중에 난 이거 살 거야. 네. 한 개 있다면 보내주시면 제가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다세대라고 하면 일단 호실이 더 많다는 가정하에 네네. 그럼 실투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네네. 매매가는 확실히 더 당연히 비싸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금액은 내가 뭐 3억에서 5억 음. 정도 실투자금이 그렇죠. 들어갈지 몰라도 예, 예. 매매가는 매매가는 다른 거죠. 이미 예, 뭐 매매가. 10억짜리였으면 20억짜리가 될 그렇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아니 호수가 많으면 당연히 비싼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수익률에 따라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파는 사람도 수익률을 모른다 하지만 대충 그거의 가치에 맞게 내놓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싼 물건인데 얼마든지 내가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거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이 똑똑한 공인중개사라면 잘 팔릴 수 있게끔 조력을 해놓는다는 거지. 조정을 그게 3억에서 5억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맞아요. 건물을 판매하면 맞아요. 된다는 거지. 10억씩 들고 다니는 사람은 오, 없으니까요.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억짜리 물건 안 사요, 절대. 맞아요. 10억 갖고 있는 사람은 30억짜리 사고 싶지. 그렇죠. 맞아요. 근데 대출이 안 되니까 안 사는 것 뿐인데, 대출 안 되는데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 그런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